오늘은 뭐야? 이번 주가 살짝 그 아챔이랑 뭐 챔스랑 유로파이브. 많았지. 일단 아챔부터 네. 전문가시니까. 아침은 사실 내가 얘기할 것도 있지만은 해설을 형이 했어. 저는 4강까지 다 했어요. 확실히 이 서아시아 팀들을 동아시아가 이기기에는 정말 어렵다. 지금 이제 네, 지금 물론 이제 가와사키가 이겨서 이겼지. 결승까지 가긴 맞아. 했지만 알 나스르가 사실 그거는 되게 못한 경기였고 네, 알 힐랄이랑 알 아흘리는 되게 준비도 잘하고 확실히 감독도 외국인이고 선수도 사실상 다 유럽에서 온 또는 브라질 선수들이라서 퀄리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러면 우리 K리그도 외국인 쿼터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말은 상당히 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게 늘린다고 해서 퀄리티가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늘리면 퀄리티가 분산되죠. 우리는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적이니까. 맞아. 돈이 없어서. 네. 그러니까 거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K리그 있어서 알겠지만 외국인 선수 4명 있으면 4명 다 잘하는 팀이 진짜 없거든요. 2명만 잘해도 괜찮은 수준. 맞아. 근데 이제 쿼터를 늘린다고 해서 뭐 6명, 7명을 데려온다 해서 6명, 7명의 퀄리티가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은 돈대로 나가고 퀄리티는 퀄리티대로 안 나올 수 있어서 이거는 한 명 데려오더라도 잘 데려오는 게 중요하지 K리그는. 이 시장이 거기는 여러 그 유럽 시장이나 이런 게 가까이 있고 조금 더 점유 확대를 늘리려는 그런 마케팅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만약 K리그가 선수 외국인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마케팅 효과가 될까? 그러니까 링가드 정도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링가드 정도의 선수들을 6명, 7명을 데리고 오진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침에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전술 전략이 어느 정도는 돼야 가와사키처럼 약간 이 뒤집는 상황이 만들 수 있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가와사키도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지금 아침 몇 년간 계속 두들겨가지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가와사키 멤버 보면 외국인 선수가 2명 정도 나오는데 그것도 뭐 후반에 빠지고 후반에 들어오고 해서 사실상 거의 일본 선수들로만 지금 결승을 간 거라서 결국 조직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직으로 알 나스를 잡은 거라서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K리그는 이제 지도자들의 어떤 능력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알릴랄 대 광주 경기는 사실 대패를 해서 이제 스코어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열악한 상황, 6만 명이 일방적인 응원을 하고 생소한 환경, 사우디라는 곳, 그리고 리그를 치르다가 또 갔고 피곤함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계속 준비한 걸 시도를 했다. 저는 이 부분은 되게 박수를 치고 싶은 게 김경민 골키퍼가 나와서 잘했어. 우리 센터백 2명 사이에 껴서 빌드업을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앞에서 진짜 등치 이만한 선수들이 압박하려고 슉슉슉슉 오니까 오는데 근데도 이거를 빵 차지 않고 우리가 준비한 가운데 길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주려고 하는 거 보고 저는 조금 감동받았어요. 이게 무서울 텐데 이게 두려울 텐데 뺏기면 완전 나만 욕먹는 거 아니야. 근데도 시도했잖아. 처음에 헤딩골 먹히고 네. 아사니아한테 1대1 기회. 네.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면은 이 정도의 스코어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딱 그냥 초반 분위기가 너무 실점을 빨리 했어요. 강팀이 강한 게 세트피스인데 세트피스에서 강팀이 먼저 골을 넣어버리면 되게 경기가 좀 잘 풀리는 날이에요. 또 만약에 아사니가 그 골을 만들어냈다면은 더 치고받고 그다음에 광주 선수들도 이제 긴장이 조금 딱 풀리고 원래 하던 대로 야 우리야 그냥 한번 밀어붙여보자. 더 이렇게 하면서 더 자신 있게 플레이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사실 승리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큰 무대에 가서 센팀이랑 만나면 차이는 압박 강도잖아요. 압박 강도. 한 5m 거리에 있어. 근데 K리그에서는 이 5m가 좁혀지는데 시간이 이 정도 걸리는데 거기서는 그 오는 속도가 다르단 말이야. 완전. 달라. 근데 그걸 경험하고 K리그로 돌아오면 저는 확실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생길 거야. 네. 왜냐면 유럽에서 뛰다가 들어온 주호 같은 선수들이 처음에는 K리그? 여유 있네 라고 느낀대요. 처음에는. 진짜 맞아. 네. 처음에는. 근데 그들도 1년, 2년, 3년 이 무대에서 뛰다 보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고.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정확해요. 네. 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90분을 뛰었는데 진짜 최선을 다해 키로수도 많이 뛰고 했는데도 별로 안 힘들었어. 근데 나중 되니까 힘들어 다시. 그러니까 만약 광주 선수들도 아까 이기긴 쉽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게 이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경기를 타이트하게 하다 보면 60분, 70분 되면 선수들이 체력이 쫙 떨어져. 네. 경기 끝나고 이정효 감독님이 이강현 선수한테 카톡으로 피드백을 난 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간혹 있기는 한데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이 있지는 않아요. 사실 저는 감독이 직접 하는 건 되게 드문 경우가 되게 되거든요. 드문 코치나 분석 코치나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이제 좀 편하니까 관계가 더 막 이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감독이 아마 이게 이정효 감독이 한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걸 보냈을 거예요. 이 중독이야,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대단한 감독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선수가 감독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죠. 이렇게 하자 그럼 무조건 따라하고 의심이 없죠. 이런 정도로 피드백을 해주면. 이종현 감독님 보면 볼수록 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강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많았는데 이렇게 선수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너 못했어 이런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피드백을 주는 느낌? 이거는 너가 좋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어땠을까?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하는 소통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감정적인 말, 못했다, 맞아. 너무 화가 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선수들한테 1대1로 얘기할 때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난 맞아. 내가 이런 거니까 그럼 선수 입장에서 되게 심플해지거든요. 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막 감정만 얘기하면 그래서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만약에 비디오를 오늘 경기를 봤어요. 7대 0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나오겠어요. 멈춰놓으면 잘못이에요. 맞아. 얘기하면 왜냐면 여기서 수술패스 주면 안 되는데 그거 누가 커버해야 되고 이게 말하기 나름이라고. 이종현 감독님 얘기한 것처럼 너가 잘하는 건 이런 판단을 하는 친구인데 오늘은 너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피드백이 와닿는 말이죠. 그렇네. 자기가 선수가 봤을 때 맞아. 난 원래 내 강점이었지. 근데 내가 왜 오늘 이런 플레이를 안 했을까? 뭐 상대가 잘한 것도 있지만 선수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그 비디오 미팅 옛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최악인 게 이때 여기를 줬었어야지라고 하는 비디오 미팅이 최악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알지 선수도 주고 싶었겠지. 그 선수들 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범인 찾기. 범인 찾기. 그치. 범인 찾기. 그거 1초, 3초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잘못했는지 다 나와요. 완벽한 장면이 안 나와요. 범인 찾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이 카톡처럼 얘기해주면 훨씬 더 선수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침에서 이제 K리그 팀을 좀 보기가 힘들 것 같다, 당분간. 근데 뭐 일단 리그 스테이지가 6경기가 아니라 이제 조별리그가 8경기니까 2경기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8강만 가서 이 어마어마한 팀들과 대결해서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정말 한 번만 이겨도 어마어마한 상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죠, 이제는. 사실 우승을 못한다는 건 되게 안타깝긴 한데 거기 가서 우리가 부딪혀서 한계를 좀 깨고 아니면 이기면 돈도 벌고 K리그는 어쨌든 재정적으로 좀 불안정한 리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득을 좀 더 챙기려고 하면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이랑 살짝 좀 거리가. 우승이랑 거리가 멀어진 거는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체엠 우승의 마지막이 전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저 안 그래도 그 말을 내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오늘 또 축구 얘기하는데 또 선물이 왔습니다. 파트너십을 이제 토트넘과 파리바게트 이렇게 해가지고 토트넘이 우리 한국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흥민이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쿠키, 그 다음에 허니볼, 크림치즈빵,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머플러? 백 같은 거 같아. 빵 들고 다니는 백인가? 그래? 진짜 간식 나들이 갈 때 봐봐 이거 맞잖아. 축구화 가방이다. 아니야 이거 빵 넣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고 너 빵 넣고 그냥 여기다 넣고 그렇게 해서 다니면 되잖아 나들이. 잘 먹겠습니다. 그래서 토트넘도 파리바게트랑 잘 연결해서 잘 이어가시고 저희 파추어도 파리바게트와 좋은 인연 이렇게 맺었으니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